안녕하세요. 한의사 이경입니다. 최근에 고용량 비타민C 관련 영상에 대한 질문들이 많아져서 오늘은 신현택 원장님 모시고 고용량 비타민C 주사요법에 대한 궁금증을 파헤쳐보고 정리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CS 한방병원 병원장 신현택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동안 저희들이 고용량 비타민C 주사요법에 대한 내용을 몇 번 다뤘었는데요. 특히 고용량 비타민C 주사요법의 치료 효과에 대한 논란의 이유가 되었던 SVCT2 즉 비타민C 수송체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난 뒤에 많은 분들이 이 고용량 비타민C 주사요법에 대한 궁금증을 문의해 주셨어요. 자, 들어가 볼까요?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항암 치료를 하시는 분들의 경우에 고용량 비타민C 주사를 항암 치료 후에 바로 맞아도 되는지 아니면 시간이 좀 지나서 맞는 게 좋은 건지 하는 질문이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마다 답변이 조금씩 달랐던 것으로 저도 기억하는데요.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비타민C 치료의 가장 대표적인 치료의 목적이라면 항산화 작용이죠. 네. 자, 일반적으로 비타민C를 경구가 됐든 주사가 됐든 치료를 할 때 기대하는 가장 대표적인 효과가 항산화 작용입니다. 그런데 항암 치료라는 것은 항암제를 이용해서 산화 스트레스, 즉 산화작용을 유도해서 암세포를 살상하는 것이기 때문에 항암 치료 후에 항산화 작용을 하는 비타민C 주사를 맞게 되면 항암제의 치료 효과를 방해할 수 있게 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항암 치료 전 24시간 그리고 항암 치료 후 24시간 정도 지나서 시행하는 것이 좋겠죠.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비타민C의 혈중 농도가 400mg/dL 정도까지 이르게 되면 네. 비타민C의 작용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네. 항산화 작용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산화제로 작용을 한다는 건데요. 사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암세포를 살상하는 항암제 역할을 하게 되는 거죠. 자, 이런 경우라면 항암 치료 직후에 실시하더라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자, 이런 이유 때문에 어떤 선생님은 괜찮다, 또 어떤 선생님은 안 된다, 며칠 있다가 해라, 이렇게 의견이 달라질 수 있는 거겠죠. 자, 즉 자신이 맞는 비타민C 주사의 목적이 무엇인가에 따라서 시행 시기를 결정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비타민C라고 하더라도 치료 목적에 따른 그 농도 차이에 따라서 달라진다는 말씀이군요. 자, 다음 질문은요. 고용량 비타민C 주사 치료를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주기로 얼마나 오랫동안 치료를 해야 하는지라는 질문이 있었습니다. 네, 언제까지 치료를 하느냐고 질문하셨는데 결국 암이 관해 상태에 이를 때까지 치료를 유지하는 것을 권하기 때문에 최소한 5년 정도를 유지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수술, 항암, 방사선 치료 직후부터 2년까지가 암의 재발과 전이에 가장 위험이 높은 시기이기 때문에 이 시기 동안에는 주 2 내지 3회 정도를 유지하는 것이 좋겠고요. 5년까지는 주 1, 2회, 그리고 5년 이후에는 주 1회 또는 한 달에 2-3번 정도로 줄여가면서 유지하면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치료 기간은 그렇고 그럼 고용량 비타민C 치료를 하는 경우에 그 용량을 조금씩 늘려가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느 정도 주기로 얼마나 양을 늘려가는 것이 좋은가에 대한 질문도 있었습니다. 자, 보통 시장 용량은 한 20g 정도가 되는 거죠? 네, 자, 비타민C 혈중 농도 검사를 하지 않을 때는 보통 체중 곱하기 0.5 정도를 시작을 해서 시장 용량으로 해서 보통 자기 체중에서 한 20g 정도를 더한 정도, 그 정도를 최대 적정 용량으로 해서 2주 정도 간격으로 10g 정도씩 늘려가는 프로토콜로 시행을 했었는데요. 최근에는 저희 병원도 할 수 있지만 비타민C 혈중 농도를 바로 그 자리에서 검사하는 것이 가능해지니까 20g 정도를 초기 용량으로 정하고 20g을 주사한 뒤에 혈중 농도를 확인해서 혈중 농도가 400mg/dL 이룰 수 있는 용량을 계산해서 확인할 수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치료하면서 부작용이나 불편 증상들을 살펴가면서 2-3주 간격으로 한 10g 정도씩을 늘려가는 방식으로 시행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방금 부작용이나 불편 증상이라고 하셨는데요. 그 주로 어떤 증상들이죠? 사실 고용량 비타민C 주사요법은 이전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매우 안전한 치료고 부작용이 거의 없는 것이 확인된 그런 치료법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료 받으신 환자분들이 주로 말씀하시는 불편함은 주사 맞은 다음에 피로하다, 또 심한 갈증이 난다, 또 혈관통이 심하다, 이런 것들인데요. 이러한 증상들이 나타나는 이유를 알면 불필요한 불안감을 없앨 수 있습니다. 자, 고용량으로 맞게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체내에서 과산화 수소를 만들어서 산화 스트레스를 주게 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해당 작용이 감소되면서 몸에서 에너지 생산을 잘 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이 되거든요. 그래서 일시적으로 피로감이 이제 지나가게 되는 겁니다.
보통 하루 정도면 소실되는 정상적인 증상이니까 전혀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갈증 역시 혈중에 고농도로 주입되기 때문에 나타나는 생리적인 현상이기 때문에 수분 섭취를 충분하게 해주면 됩니다. 문제되지 않는 증상이고요. 혈관통을 호소하는 경우가 참 많은데요. 네네. 혈관통을 줄이기 위한 방법들을 잘 활용해서 통증을 줄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도 피로 때문에 간혹 비타민C 치료를 받다 보면 이 혈관통이 좀 문제가 될 때가 있어요. 자, 줄이는 방법도 같이 소개해 주시죠. 자, 뭐 특별한 방법은 아니고요. 우선 실력이 좋은 간호사 선생님들 만나셔야 되겠죠. 네. 그리고 가능하면 가는 바늘을 사용하고 가급적 손등이나 발등처럼 피부가 얇은 곳은 피하면 좋을 것 같고요. 주사 시간을 충분히 길게 천천히 주입을 하면 혈관통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주사가 힘들어서 비타민C를 경구로 20g 이상 고용량으로 복용하면 주사를 대신할 수 있지 않냐는 질문도 있는데요. 자, 이건 이미 이전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린 적이 있습니다. 자, 경구로는 혈중 농도를 목표치만큼 충분히 올리기가 어렵다고 말씀하셨죠. 네, 맞습니다. 경구로는 절대 혈중 농도를 일정 수준 이상 올릴 수 없기 때문에 항산화 작용만 기대할 수가 있겠죠. 암세포를 죽일 목적으로 비타민C를 투여하려 한다면 정맥 주사를 반드시 맞으셔야 됩니다. 네, 마지막으로 고용량 비타민C 주사가 콩팥에 무리를 주고 결석을 유발할 수 있어서 조심스럽다는 분들도 좀 계셨어요. 자, 이 부분은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까요? 최근에 발표된 많은 연구 결과들을 보면 비타민C가 콩팥 기능을 나쁘게 한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미 콩팥 기능에 문제가 있었던 분들이라면 비타민C 주사 치료를 유지하면서 혈액 검사들을 통해서 콩팥 기능의 이상 여부를 확인하면서 진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고요. 반면에 결석의 유발권은 관련이 있는데요. 네. 비타민C의 최종 대사 산물인 옥살레이트가 신장의 결석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결석에 기왕력이 있었던 분들이라면 주의하도록 권고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현택 원장님과 함께 고용량 비타민C 주사요법과 관련된 궁금증을 자세히 살펴봤는데요. 자, 고용량 비타민C 주사 치료를 받고 계신 분들 또는 고려하고 계신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혹시 더 궁금한 내용 있으시면요, 댓글로 남겨주시고요. 그럼 충분히 준비해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자,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신 구독자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